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예, 김 의원 지금 직접 나오신 걸 착각해서 여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해가지고.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앞에 뵙고 있는데, 예, 추석 민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많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뭐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주셨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경기도의 다른 지역보다는 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인데 우리 정부가 잘해서 좀 신나게 지지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잘해달라. 그리고 물가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워낙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상인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도 버텼는데 그렇죠. 지금도 계속 버티는 상황이다. 좀 해결해 달라 이런 말씀들 주셨습니다. 뭐 김 의원은 그 지역에서 워낙 인기가 좋으실 것 같은데 문제는 요새 어떤 전반적인 여론이 워낙 여당에 대해서 안 좋고 또 대통령실에서도에 대해서도 안 좋고요. 또 영부인에 대해서도 안 좋고 어떻습니까? 좀 질책 같은 거 좀 많이 느끼셨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보다는 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뭔가요? 들으시기에 직접 들으시는 그 워딩들이. 여사께서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자중했으면 당원분들의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사에 대한 과거에는 제가 여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저희 당원분들이나 지지층분들이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당원분들이 먼저 나서서 여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지고 정권이 이 5년의 임기가 끝날 때 정말 잘했다라는 평가 받아야 하는데 지금 보면 조금 불안불안하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죠. 지역구 어르신들도 많이 민심이 좀 많이 식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지지율에 녹아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여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좀 지배적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여야 지지자들을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 여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이 좋지 못한 시설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여러 번 언론에서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개 활동하실 수 있지만 한번 맺고 끊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때 저희가 조용한 내조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실 필요가 있고 면풍백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치적으로 여사께서도 본인의 입장을 국민들께 직접 진솔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공개 활동을 늘린다면 지금보다는 이런 여사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이 없이 계속 노출이 되니까 비판 여론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최상병 특검법. 김 의원 모시면 이건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필리버스터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입장을 말씀드리기도 했고 주말에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 법안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아니면 이 25만 원 관련해서는 이미 과거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여당의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추석 때 국민들이 정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대치 국면을 놓고 민생을 좀 앞장서달라는 주문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추경호 대표도 물론 여야가 의사 일정 합의 없이 진행된 것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여당으로서도 필리버스터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 해석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다만 하지만 이 법안은 법안이고 또 정무적인 건 정무적인 거니까요. 뭐 그렇게 꼭 그 이유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당의 입장은 제가 많이 들었고요. 김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자체에 대한 평가는 미뤄두더라도 지금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뭐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은 진솔한 입장을 듣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게 된 배경도 예. 소통을 늘리겠다라는 측면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희 지지율 조사 중에 좋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소통에 대한 예. 부재 이런 걸 많이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사실 여사께서 국민들께 좀 입장을 전달하고 예. 했더라면 그러니까 법적인 예. 판단인 거고요. 정치적으로 사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과라든지 예. 아니면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예. 당사자께서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도리이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사과를 했다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예. 국민들이 직접 들은 건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 한번 언급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네. 그게 영부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지역구 가셔가지고 어떤 야당에 대한 비판도 좀 들으셨습니까? 어떤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야당에 대한 예. 비판도 물론 있었죠. 최근에 이제 25만 원법과 예.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 부결이 예. 재요구권을 해서 부결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다시 이것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니까 예. 이런 것이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 되고 거기에 대한 답답함, 예.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수적으로 불리하다 보니까 그런 토로들을 많이 주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5만 원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좀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요. 예. 시장에 나가보면 어떤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선별이라도 좀 여당이 전 선별적 지원에 그래서 대해서 주도적으로 그 법안이라 좀 내놓으면 좋을 오늘도 텐데 저희가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재정 건정성에도 위험하다 보니까 육아하시는 분들을 예.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저희가 위메프 사태 예.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이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논의는 저희 의총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야당은 뭐 야당 입장이 있을 테니까 예. 그건 뭐 차치하더라도요. 예. 국민으로서 혹은 언론으로서 이렇게 쳐다보기에는 예. 여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예. 좀 서둘러서 말입니다. 뭐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방안이라도 빨리빨리 이건 합시다라는 게 좀 나왔으면 저희 좋겠는데 그게 안 나와서 답답한 저희 거예요. 당에서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예. 이제 격차해소위원회가 출범했고요. 예. 아마 관련 위원회에서 조경태 의원님이나 많은 의원님들이 조경태 의원님도 늘 여기 예, 나와서 예. 저한테 그 전화로 그 당 기구에서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 발표하지 않을까. 예, 특위가 좀 발족됐으니까 그렇습니다. 활동 내역들 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일들 그러니까 정쟁의 여지가 별로 없는 정말 어떤 국민들의 어떤 민생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서두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계속 순위가 밀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답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반성하겠습니다. 좀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러면 자 오늘 그 공천 개입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예. 두 가지 사항으로 나눠서 봐야 예. 될 것 같아요. 22대 총선하고 21대 예. 총 재보궐하고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22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공천이 굉장히 공정했던 거 아닌가. 공천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졌으니까요. 예. 그 민주당에서 여사를 향해서 뭐 V0니 뭐 예. V2니 뭐 맨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데 그런 권력자가 예. 나섰는데도 공천이 안 됐던 거면 예. 국민의힘 공천은 굉장히 공정했던 거 아닌가 이런 예. 방증이 생각이 들고요. 예. 21대 재보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 봐야 예. 될 것 같아요. 좀 뭐 알려진 사실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또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당시에 당대표가 예. 이준석 대표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그런 여사의 만약에 그런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면 그것을 그냥 놔둘 분은 또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그것도 사실이 아니지 않을까에 대한 예. 생각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좀 더 후속 보도라든지 후속 보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예. 지금 어떤 의혹이 좀 증폭되고 있는 이유는 그거 같습니다. 뭐냐면 직접적인 증거를 내놓고 있지 않는데도 예.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여사 본인이 어떤 관련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도 너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가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상당 부분 진실이구나 하고 의심할 만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요. 좀 입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오늘 더 팩트에서 예. 또 보도한 내용들 보면은 그 뉴스토마토랑은 다르게 이제 예. 그 다른 분의 입장을 전한 뉴스였는데
그 텔레그램을 보면은 저도 보질 않아서 네. 모르겠는데 보도를 확인해 보면 여사께서 오히려 이런 공천은 어렵다. 그래서 아. 김영선 전 의원께서 공정하게 좀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또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또 그런 보도를 보면 또 이게 서로 이렇게 배치되는 이야기여서 예. 근데 좀더 봐야 저는 될것 같습니다. 저녁 내용은 몰랐는데 예, 예. 지금 김 의원 전달하시는 것만 들어도 네네. 여사가 공천 어렵다, 맞다 이 판단하는 그러니까 것 자체. 본인이 예. 전략 공천하기가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기가 부탁을 했기 어렵다. 때문에 이제 예.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이제 공정하게 예, 그렇습니다. 하시라는 말을 했다라고 또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후속 보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근데 만약에 뭐 이게 만약을 가지고 여쭤보긴 좀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 보도가 맞다면 큰 문제는 맞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공천이 막 뒤집혔고 개입으로 예. 볼 것이냐 아니면 조언으로 볼 것이냐 예.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공관위원들이 일단 다 그런 거 없었다라고 말씀을 예.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예, 않았고. 만약에 이제 맞았다면 무슨 얘기냐면 예. 다 결정된 걸 오늘 보도 보면 뭐 대통령께 전화하고 이 명모란 사람이요. 예. 여사께 뭐 전화하고 완전히 뒤집혔다 이런 보도 내용이거든요. 보도였던 21대 골자는. 재보궐을 예, 말씀하시는 그때. 거죠. 예. 그렇다면 그건 큰 문제죠. 만약 그게- 그 예. 내용도 이제 좀 봐야 되니까 그 일방적인 보도 내용만 예, 보고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가정적인 상황에 예, 답을 그렇습니다. 내기 좀 그건 어려운 나중에 예. 뭐 좀 예, 퍼펙트가 나오면. 예. 자,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의 제가 이건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게 질문이 전부 좀 정부 여당이 비판적이죠. 원래 언론은 그렇습니다. 언론은 권력이나 예. 정권의 비판적인 시간을 갖고 그것도 있으니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요새 사실 대통령실과 어떤 정부 여당이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성하겠습니다. 그거를 50대 50으로 질문을 하면 예. 이게 오히려 아니, 뭐- 역으로 편파적인 어떤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예. 저도 여당 의원 모시고 어쩔 수 없이 불편하면서도 비판적인 아, 질문을 예, 할 수밖에 예. 없는 이 상황 예. 헤아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고요. 당 대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예. 될지 이 의료 대란도 이 골든 타임을 계속 놓쳐가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예. 좀 어디서부터 이것을 다시 네. 회복시켜야 될지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예.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초심을 다시 생각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소통하시겠다라고 이전했잖아요. 예. 대통령실을. 그때의 생각을 다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근데 대통령이 바뀔 거라고 기대조차가 지금 아.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시니까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공정에 대한 예. 그 정의롭고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 공정이라는 기대감이 지금은 솔직히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낮춰거나 실망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대통령만이 또 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남은 임기 동안 더 공정하게 또 더 정의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셔야만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이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답인 것 같아요. 예. 그 당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요.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접은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변해라 바뀌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선거를 통해서도 요구하고 했는데 바뀌지 않고 계속 똑같은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여당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좀 더 직설적이고 정면으로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국민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안마다 좀 다른 예. 것 같은데 여당에서도 목소리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 다만 저는 여당이 처음이거든요. 예. 여당이 굉장히 어려운 게 결국엔 정부가 성공을 해야 저희가 다음 그렇습니다. 정권에서 또 재창출할 예. 수 있는 그런 기저에 그런 예. 것들이 마련되는데 당이 먼저 나서서 또 약간 이 물밑에서 조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물밑에서 특히 이 의료 대란과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칫하면 또 다른 갈등들이 양상될 수 예.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아마 물밑에서 계속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부분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물밑에서 조율하면 가장 좋죠. 국민은 조용하고 뭐가 이루어지면. 예. 근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시끄럽더라도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게 아마 국민들의 요구일 겁니다. 예, 예. 물론 김 의원님 말씀처럼 조용히 조율해서 조용히 어떤 해결되는 방식으로 나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용히 맨날 조용히 하다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그거 뭐지? 당은 아니 예. 뭐 여당에서 이번에 그 의료 관련해서도 예. 관계자들
거치에 대해서도 공개 입장을 말씀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예. 나름대로 여당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좀 많이 내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의료진들은 1번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공개적인 요구 같은 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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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당의 어떤 행위는 어떻습니까? 뭐 계속 여당 얘기만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일부러 아무리 제가 그 뭐랄까요 네. 그 네. 김 의원님 말씀하신 편한 주제를 찾으려고 해도 뭐 한두 개는 여쭤봐야 돼. 요새 주제를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예. 그만큼 여당이 그렇습니다. 뭐 예. 중요한 정당이고 예. 민생과 또 국정 운영하는 정당이니까요. 예, 그래서요. 야당. 야당은 예, 야당에 대해서 뭘 가장 바라십니까? 여당 입장에서 지금. 아마 사법 리스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내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결심 공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위증 교사 혐의도 이제 이번 달 말에 또 결심 공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 선거에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많은 의원들의 이야기들이 분출될 거고 그게 야당의 분열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도 조국 대표도 이제 10월에 또 대법원 그렇죠. 판단이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10월이 굉장히 야권에 좀 사법 리스크를 두고 많은 분열이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 당입니다. 거기 더불어서 어떤 검찰 수사의 공정성 이런 데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전에 잠깐 속보인데 아까 더 팩트 기사 말씀하신 거요. 보니까 김용선에게 전략 공천해줄 힘이 없고 김 여사가 했다는 말입니다. 공천 신청을 하여 스스로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MC가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내용이 텔레그램 내용이다. 이러니까 어떤 게 팩트에 가까운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보니까. 근데 후속 보도는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뭐 여쭤봤었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의 공정성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저는 검찰도 스스로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에 대한 공정성 늘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은 여당에서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이 애매하게 한 감사합니다. 10초 남았는데 고맙습니다. 저희 포천가평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